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 입마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물론 침샘의 태아도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1에서 1.5리터의 침이 하루에 분비됩니다. 하선, 귀밑샘, 악하선, 턱밑샘, 그 다음 혀 밑에 혀밑샘, 소타액선, 입안에 있는 소타액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크게는 침샘 분비가 줄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체액 자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입이 타고 침이 마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마치 사자를 만났을 때 눈이 커지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침이라든지 소화액 분비가 안 되고요. 소화를 하면 안 되겠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태워야 되기 때문에 땀은 많이 나겠죠. 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눈은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잠을 자야 되니까 소화액이라든지 이때 침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할 때 이때 침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이럴 때는 침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생리적인 현상이죠. 우리가 침 분비를 될 때 제일 중요한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요. 아세틸콜린은 부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음식물에서 많이 섭취하는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가 나오고요. 그리고 콜린, 이것도 음식물로 섭취되는데, 레스틴 들어봤죠? 레스틴이라는 이런 영양에 보면 콩이랑 두부 또는 계란 이런 데 많은데요. 그게 이제 콜린이 합쳐져서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라는 우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코에 다시 콜린으로 분해되고 콜린이 재흡수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앞에서 침이 분비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약제 자체가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덜 시키게 돼서 분해를 덜 시키면 아세틸콜린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침을 분비되는 약입니다. 이 약이 필로칼핀인데요. 주로 나중에 방사선을 쐬서 침샘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들, 쇼그넨 환자에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요 생리적인 것까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입마름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약물입니다. 향진신성 약물, 고혈압, 이뇨제도 쓰듯이 그렇고요. 우리 이비인후과에 많이 쓰는 항히스타민제, 우리 코를 말리다 보면 우리 침도 마르겠죠. 안티콜리너직 드럭이죠. 그래서 아까 콜린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성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콜린이 적게 되면 침 분비 이런 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쇼그렌 질환이 제일 많죠. 쇼그렌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하선이라든지 악하선이라든지 분비샘을 공격을 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도 덜 나오게 되고 침도 많이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전신 질환들, 최근에 제가 이런 환자를 봤는데요. 젊으신 분인데 구강건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혈당이 6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빨리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우리 체액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왜냐하면 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체액이 혈관 속으로 다 들어가다 보면 점막 속에는 많은 혈액이 부족할 수 있고요. 또 빈혈도 마찬가지죠. 체액이 또 부족하고요. 또 신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이런 질환들도 체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마름, 구강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체액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초 기간들에는 체액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암을 치료하다 보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쓰는데요. 빨리 자라는 침샘이 많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입이 많이 마르게 되고요. 노화는 모든 병에 좀 안 좋지만
침샘이 많이 퇴화를 시키기 때문에 침샘을 분비시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긴장 앞에서 생리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침분비가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불안, 긴장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 왔을 때 구강건조증이 심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첫 번째로 쇼그렌인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지를 여쭈어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침샘 분비가 많이 안 된다면 앞에서 말했든지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이니비터인 필로카핀 같은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여쭤보고 불필요한 약물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약물을 줄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침샘 분비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인공 타액을 넣게 되는데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드라이문트 겔이나 제로바라는 그런 타액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잘해야 되는데요.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소 도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기저질환을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건조증이나 입마를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좀 큰 병이 없거나 심하지 않다면 생활 습관으로 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작작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침 분비가 너무 잘 안 된다면 무설탕에 껌을 씹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탕이라든지 달달한 껌을 씹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입안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침 분비가 잘 되지만 그 단물질이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침이 더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달달한 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과일을 먹을 경우에는 침 분비가 많기 때문에 신과일을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좀 당연히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식을 드실 때도 수분이 많은 오이라든지 토마토 같은 야채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작작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드실 때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침분비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침분비가 많이 되면 평균적으로 침분비 많이 되다 보면 기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입이 마르는 걸 줄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앞에서 말했지만 항상 안 좋은 음식들, 담배, 술, 커피 이런 것들 피해야 됩니다. 술을 먹게 되면 당연히 알다시피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체액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안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부교감신경을 항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침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입에 발린 말처럼 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걷기 책을 썼듯이 편안하게 걷는 거, 그리고 명상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이완 반응을 한다든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치료이자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더 치료를 잘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고마운 구독자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오공 작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오공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